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항영 의원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오늘도 뻔하지 않은 인사이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성장주 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배당주 투자에도 같이 주목을 하라. 지금까지 성장주 중심의 주가 여력이 컸다는 건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배당주 투자, 자산 배분의 전략만으로도 좀 중요시 여긴다라는 뜻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장주 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한두 종목에 거의 올인하거나 이러면 변동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시장에서 정말 인기 있는 주식들로 한두 종목만 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좀 후회되는 경우가 꽤 많았다는 거 꼭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당주 투자를 지금은 진심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좀 온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고금리 상황에서 배당주 투자 매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2022년에 국내외에 큰 인기를 끌었던 고배당 ETF들이 있었는데요. 인기가 이제 작년 이후에 크게 감소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말로는 슈드 했던 것들이 있겠고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도요. 미러링하는 ETF가 많이 나와서 여기저기 광고를 많이 봤던 것이 찰스 수왑에서 하는 SCHD라는 ETF가 있는데요. 2022년 불과 2년 전에 보면은요. 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걸 많이 샀었는데요.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S&P 33%로 할 때 이거는 11.2%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 6월부터요. 점진적인 이제 금리 하락이 이제 기대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금리가 내려가면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배당주 투자의 유의점부터 간단히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배당 수익률 자체에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현재 주가를 분모로 하고요. 분자를 1년치 예상되는 배당금인데요. 배당금 규모가 변하지 않는 가운데 주가가 상승하면 배당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분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야를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P 500은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약 1.46% 되니까요. 그 정도를 갖고 여러분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 인상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고요. S&P 500은 2023년에 전년 동기 대비 배당 인상률이 5.05%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월급이면 월급, 연봉이면 연봉, 회사에서 받는 돈이 5% 정도 인상됐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평균 보면은요, 1990년 이후에 연평균 5.99% 정도 배당이 인상됐다는 것이 미국 기업의 역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악도 분명히 있습니다. 리먼 사태 때는 20%가 감소되게 했겠고요. 그 직후에는 2012년에 12.5%로 인상폭이 크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주식에 배당 투자를 했던 분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국내 기업은요. 삼성이나 포스코 일부만이 분기 배당을 하고요. 대부분은 연배당, 즉 1년에 한 번 배당금이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락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요. 대부분이 분기 배당이고요. 심지어는 월 배당하는 기업도 제법 많습니다. 극히 일부가 디즈니 같은 경우가 반기 배당하는데요. 따라서 배당락의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심지어는 종목별로요. 배당락이 얼마만큼 회복되는 기간이요. 통계적으로 전부 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애플은요. 배당락을 회복하는데 평균 1.1일밖에 안 걸립니다. 하루면 다 회복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연속 배당한 것도 12년 연속으로 배당을 올려준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월 배당으로 인기를 받고 있는 리얼티 인컴은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배당락을 회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 때문에 샀다 팔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회사는 31년 연속으로 배당을 인상한 걸 아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은 당장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보다는 꾸준히 배당을 인상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고요. 미국 주식의 장점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조건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투자 전략에 기반한 ETF도 다양하다는 것인데요. 유망 ETF 한 3개만 말씀드리면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준 기업에 투자하는 NOBL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배당 인생 ETF가 되겠고요.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VIG라는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당도 인상하고 그 배당 인상것뿐만 아니라 퀄러티 지표에 기반해서 만드는 ETF가 DGRW라는 게 있는데 것인데요. 이건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사상적 효과 추이를 갖고 있겠고요.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에브비, 브로드컴, 엔비디아까지 많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ETF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분산 투자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배당주 투자는 배당 수익률보다 배당 인상률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전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외신에서 주목하는 헤드라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CNBC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왕관을 훔치기. 네, 이건 월가의 실제로 이야기인데요. 네, 위원님 바로 좀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네. 네, 그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그세븐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대안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는요, 매그세븐 주식 대신에 뭔가 다른 관점에서 일렉트릭 11, E11이라는 주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최고 수준의 퀄러티 네트워크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즉 네트워크를 잘 갖고 있고 즉 플랫폼 기업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체 시장 규모, 전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 규모, 경영의 퀄러티, 그리고 제품의 혁신성, 밸류에이션의 포지션, 그리고 미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전망으로 한 기반으로 11개를 선택했는데요. 에버코어 IS는 상당히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요. 시장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11개의 어떤 의미 있는 종목들을 선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우버 같은 것이 들어있겠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들어가 있겠고요. 캐나다 회사인 쇼피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들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예능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넷플릭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메타 플랫폼, 알파벳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탁이 떠오르고 있는 도어대시, 부킹홀딩스, 아마존 등이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 매그세븐 중에서는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즈만이 살아있겠고요. 나머지 8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왕관을 훔치기. 실제로 이제 월가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판타스틱 4에 대한 주목도도 있었는데 이렇게 신조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렉트릭 11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죠. 주주 환원 강화의 신고가를 나타낸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가정용품 소매 판매점인 윌리엄스 소노마인데요. 앞서 얘기한 배당 인상률에 딱 적합한 종목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윌리엄스 소노마는 우리나라에서 익숙하게 가보신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대백화점에 몇 개 입점돼 있고 저는 한국에서도 봤고 여기서도 자주 보는 소매점이 되겠는데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 주부분들이 진짜 좋아하죠. 여기 오면 진짜 사고 싶은 물건들이 엄청 많은 그런 업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이 절대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엄청나게 IT에 기반한 그런 회사는 아닌데요. 이런 것들이 가정용품 소매점 체인인데 기대 이상의 실적에다가 배당 인상 그리고 자사주의 10억 달러 매입까지 발표했습니다. 주당 이익도 놀라웠고 매출도 놀라웠는데요. 수십 년 내 최저 수준 주택 건설 시장에도 불구하고요. 고급 라인을 중심으로 판매했고 요즘 여기저기 할인하는데요. 여기는 할인보다는 정가 판매 정책을 고수했고요. 공급망 효율화 인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배당금 인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8년째 배당금을 인상했고요. 앞서 제가 S&P 500이 평균 5.6% 정도 배당을 인상한다고 연평균 인상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회사는요.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배당을 발표했는데 무려 26%나 올려놨습니다. 2013년에 40% 올린 적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최대폭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겠고요. 자사주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신규 10억 달러를 발표했는데요. 2023년에는요. 전체 주식수의 거의 10%를 사버렸습니다. 그만큼 주주 가치가 높아졌고요. 2020년에도 3.3%나 줄여놨습니다. 그만큼 주주 친화의 진심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주주 친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종목 선택이 쉽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런 것들이 늘 찾아보면 미국 주식의 매력인 것이 ETF가 딱 있습니다.
PKW라는 것인데요. 인베스코에서는 자사주를 늘려주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입니다. 최근 12개월 동안요, 5% 이상 자사주 매입한 기업들로 중심으로 편입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주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주식은 사상 최고가 랠리를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GTC 2024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닷새 중에 나흘이 주가 하락을 나타내면서 간밤에도 한 2%, 3%대 약세를 나타냈고 최근 일주일간 7%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곡점에 놓여 있는 엔비디아, 다음 주에 이제 18일부터 21일까지 GTC 2024 주목되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점프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100로 목표가를 상향했네요. 네, 작년 봄부터 마찬가지인데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이제 목표 주가를 또 1, 2주부터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 GTC를 발표할 GTC 2024 매년 이게 하는 행사인데요. 주요 행사를 하기 전에 보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그렇죠.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이번 주 내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열릴 GTC가 시장 기회를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무려 $180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925에서 $1,100로 상향시켰고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강조드리지만 1년 전에는요, PER이요, 선행 PER이 50배였는데 지금은 30배가 채 안 됩니다.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40% 정도 싸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열릴 GTC 2024를 통해서 사업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희망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겠고요. 초대형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산업 주체에서 AI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2024년 전망도 웬만한 것들이 콘센서스가 없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6년, 7년까지의 주당 이익의 컨센서스가 미국 주식은 누구나 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당 이익의 전망과 매출의 전망이 꾸준히 상향되고 있겠고요. 3월 이후만도 최소한 3곳이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TF가 분명히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확인드렸다시피 SMH라든가요, IGM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대안이 되는 ETF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GT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이번에 또 놀랄만한 기술을 발표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